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탄생을 지구에서 한 거죠. 우라늄은 그러면 더 큰 별이 폭발해야? 주기율표 기억나세요? 필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 우연히 생긴 일이 그 위력을 알았어요. 사춘기라고 우리를 지금 규정하는 게 네. 이제 벗어나려고 자각의 순간에 서 있다. 네. 안녕하세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의 드디어 이제 10장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10장은 이제 두 원자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 챕터의 구성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두 원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대체 뭔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처음에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 게 되게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두 원자 이야기 자체로만 이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 얘기를 좀 다른 분이랑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아마 그 두 도시 이야기에서 따온 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찾아만 봤는데 그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한 런던과 파리의 그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우라늄에 대한 그 원자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왔는가. 탄소도 똑같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왔는가. 근데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디킨스 소설은 사실은 저도 이게 워낙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예. 저기 약간 책 좋아하는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타 치는 분들도 스탠다드 쳐야 될 게 있고 네. 뭐 스탠다드 재즈 그거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필독서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거 저기 모비딕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모비디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현대 문학을 알려면 한 번쯤 이렇게 거쳐가야 돼. 그 디킨스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안타깝게도 네.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해저 이만희 이런 것도 그렇듯이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윤색되어서 나온 책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만치 않은 그러게요. 세계사의 네, 문제를 얘기 다룬 듣고. 건데 이런 게 다 어린이용으로 윤색되어서 세계 문학 명작 전집 네, 이런 전집 식으로 중에 하나로. 저도 그렇게 읽고 뭐 최근에 다시 번역된 거는 다시 읽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짐작하시겠지만 우라늄이 만들어진 것과 탄소인 인간이 결국은 만난 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핵무기 맞아요. 개발과 그 이후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이 1980년판 코스모스도 얘기 이제 들으니까 칼 세이건하고 이 앤드류안이 그 핵전쟁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 문제에 너무 깊게 상실감이 있어서 맞아요. 그 태도가 사실 그 책에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그 핵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감사의 말 부분에 보면 그 이후에 뭔가 그걸 제작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이 10장에 들어갔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 당시를 생각해보면 네. 지금은 사실은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이 완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동안에 핵탄두 같은 거 감소하는 그렇죠. 협정을 해가지고 많이 없애기도 했고 네. 뭐 지금 실질적으로 핵 위협을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도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라든가 이렇게 보는 식으로 물론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1980년 당시는 정말 절박했죠. 절박했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이 말하려고 그러고 해서 그 핵이라고 하는 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실현되지 못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약간 그 문제의식이 어쨌든 얘기가 된 거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한번 짜임새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3가지로 해서 볼게요. 우선 원자핵이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네. 그 원자핵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가 그거랑 그 과학적 발견의 불가역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인류의 운명이라는 키워드 세 가지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자 핵이 여행을 해요. 초신성 폭발에서 합성된 두 가지의 원소가 원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주로 흩어지고 이들이 이제 뭐 지구 어느 은하를 이렇게 있다가 지구에서 만났고 탄소는 이제 유기분자가 돼가지고 인간의 진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인간이 땅 속에 묻혀있던 우라늄을 발견을 하면서 어떤 물론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졌겠지만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을 아무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인간과 원자폭탄이라는 것으로 만나게 되는 약간 이거 자체도 비기스토리처럼 이제 맞아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인류가 이제 한 것까지 이 이야기를 쫙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원소라 그러잖아요. 네. 뭐 저기 뭐 수소도 원소고 그쵸. 제일 가벼운 원소죠. 원소 뭐 탄소도 그렇고 우라늄, 뭐 플루타늄, 뭐 금, 은동 이런 게 다 원소잖아요. 네. 그 원소들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네. 그럼 얘네들이 우주 속에서 언젠가는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겼을 건데 이 지금 우라늄하고 대표적으로 탄소.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탄소는 탄소 주변에 다른 이제 원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네.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탄생을 지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유기 분자 그러면 이제 탄소에다가 뭐 달라붙는 거고 붙은 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이제 탄소 기반으로 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탄소 기반으로 한 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탄생까지 네. 이렇게 와 있고 네.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게 만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탄소라고 하는 원소는 네. 그 이제 탄소 원자 핵이고 전자가 붙는데 얘네들은 그 주로 많이 생긴 게 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겨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생겨가지고 붙어서 하고 별이 죽으면 또 흩뿌려지고 그런데 초신성 폭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태양같이 가벼운 별은 폭발을 못해요. 근데 더 무거운 애들 폭발을 하는데 네. 태양 같은 애들은 뭐 탄소 이런 것까지는 이제 만들고 죽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더 무거운 우라늄이라든가 금운동 네. 같은 거를 만들 이제 자체 힘이 없어요. 우라늄은 그러면 더 큰 별이 폭발해야 네, 만들어진다. 맞아요. 네, 그 주기율표 기억나세요? 네, 모양은 기억이 네, 나죠.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뭐 이렇게 네. 펴져 있고 1번부터 100, 그쵸, 요즘에 이제 그쵸. 118번까지 네, 있나요, 아직까지? 네. 네, 거기서 이제 번호가 클수록 네. 그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네.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걸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많이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별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소 정도까지 붙이는데 우라늄은 번호가 더 뒤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밀도와 압력을 순식간에 팍 해서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탄소와 우라늄이 이제 그런 궤적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이제 인간이 이제 탄소화물로 생기고 네. 그런 인간이 자연에 있는 우라늄을 주워서? 가지고 또 그거의 원리를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쵸. 걔를 써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다가 이게 딱 만나는. 지구라는 네. 행성에서 구성 너무 멋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좀 신기한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안에. 그 사실 탄소 화합물로 우리가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거 다 아는 얘기고 네, 네. 뭐 많은 부분에서 네. 그냥 우라늄으로 핵폭탄 만들어진 거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딱 붙였다는 거는 네. 대단한. 그래서 그 같아요. 별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그 제목처럼 이 두 원자 이야기 두 개 제가 혼자서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멋졌던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미영 씨는 그런 생각해 보죠.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이렇게 와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인간이 네.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네.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네. 초신성 폭발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게 돼서 그걸 응용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필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연히 생긴 그러니까 이거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지난 편에서의 그 결정론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이거?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약간 수렴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일들이 우주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그 탄소화물로 뭐 이루어진 활성화되죠, 뭔가에는 진화하면. 꼭 우라늄으로 그거를 폭탄을 만들었을 것인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특성 자체가 가졌던 것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그러니까 지적 같아요. 생명체라도 인간과 네. 굉장히 다른 형식의 의식 구조를 갖는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근데 그걸 우라늄을 다른 방법으로도 쓰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사실 우리는 우라늄을 그 핵 발전소로 그 쓰기도 맞아요. 하고 네. 뭐 칼세건이 맨날 얘기하지만 지상에서 그런 핵 위험 전쟁하지 말고 그거를 우주 탐사선으로 가는 우주 그거 쓰자. 연료로 쓰자.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폭탄을 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먼저 갈 수도 뭐 사실은 있는 거죠. 다양성이 그러게요. 근데 있다면.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네요. 너무 갑자기 네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 하시니까 되게 다른 생각으로 가버려서 뭐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딴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네. 뭐 하여간 그 되게 멋진 비유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 고민은 조금 끝나고 나서도 좀 고민해 볼게요. 네. 네,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 두 번째 키워드 하려고 했던 그 과학적 발견의 불가역성 이게 발견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이냐 갑자기 그것도 고민되네요. 이 책에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물질의 핵심에 숨은 우주의 불길을 끌어내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우리가 이 지식을 한 번 안 이상 다시 모르게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혈통에는 광기가 흐른다.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네. 광기가 안 흘렀으면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럼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 안이 네. 그 전에 같이 쓴 책들도 있잖아요. 네. 뭐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같은 네, 책을 네, 보면 네.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런 이제 일들, 그게 뭐 광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냉정하게 좀 이렇게 파악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칼 세이건이나 앤드류 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불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그죠? 네. 그러면 근데 사실 리셋돼야 되나? 저도 이제 약간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알아차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쵸. 꼭 그러니까 그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온 것이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네. 도덕률도 만들고 인간이 살아야 할 가치, 인간다움, 그다음 내세까지 만들어서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신화나 설화나 종교에서 얘기했던 게 가상이야. 그렇죠. 번개가 치는 게 노여움이 증벌이 아니야.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알아차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알아차렸으면 이제 안 거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룹들이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불가역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네. 아니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불가역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초창기라서 그럴지 몰라도 네. 아. 이미 알아차리고 지금 사실은 네. 과학으로 알고 있게 된 유한성이라든가 우리의 알게 되고 인간 본성에서 알게 됐는데 여전히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네. 되어서 나아가고 결정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불만이기도 하고 딜레마인데 네.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과정인가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다 이해하고 나서 제가 지금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되게 커다란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발견의 불가역성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으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네. 불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문명으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무기를 썼어요. 네. 과학자들 어쨌든 맨하튼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인지했든 못했든 간에 참여를 한 거죠. 당대의 모든 과학계에 다 참여한 했죠.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는 순간에는 정말 희열을 느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진짜 뭐 과학적인 어떤 것 때문에 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대부분 긍정적인 요소였죠, 사실은. 과학자의 호기심이 어. 세상을 망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핵폭탄을 썼어요. 맞아요. 그럼 위력을 알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막 희열을 느껴놓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가지려고 하고 지금 북핵 문제도 사실은 그런 네. 맥락인 거잖아요. 네. 어쩜 그것의 마지막 유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과학 발전의 불가역성이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국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되게 뭐 모르겠지만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폐기하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합의해서 공동체에 좋은 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얘가 되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불가역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아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걸 어디를 해야 갈 돼.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불가역성 그러면 네. 뭔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가역성은 이미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아차렸어. 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뭔가 고통스러워도 해야지 네. 예전처럼 할 수는 없다. 뭐 그쵸,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조금 지금 이거 얘기도 할 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왔지만 네. 이 코스모스가 갖는 미덕 중에 하나가 뭐 정말 하기 싫은 냉정한 이야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의 끈 그리고 그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걸 좀 제시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인생에도 이렇지 않나요? 뭐 불가역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뭐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의 상황을.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필연일까 뭐 우연일까 그런 걸 했는데 네. 그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태도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외면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은 그런 거고, 그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가오는 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약간 그 아까 필연인가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네. 사실은 그냥 제 생각은 뭐 지금의 생각이에요. 네.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탄소와 우라늄이 만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우주적으로도 많다 그러면 뭐 결국은 이런 케이스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라면 뭐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의 수가 어쨌든 그게 지구의 지구에서 현재로 만들어진 그래서 거죠. 이제 그거를 지구에서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긴 거라기보다는 네. 여러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중에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서 마침 그런 하필이면. 거를 지금 막닥뜨리고 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근데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약간, 그렇게 하면 네 인류는 대체 왜 이따위야 보다는 조금 나아진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여러 이제 과학 기술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항상 이제 인간을 질책하는 태도가 있고 인간을 네. 위해서 강조하는 태도가 있는데 네. 그 한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긴 한데 네. 그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 문명을 통해서 네. 우리의 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과학주의가 아니라 엄청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너무 인간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걸 말했었잖아요. 네.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우주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조금 더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로 원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네요. 네, 네,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초신성 폭발을 할 건 어쨌든 아니면 지구 크기의 뭔가가 폭발을 해서 탄소가 만들어졌고 둘이서 만났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지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인 거라는 것들이 뭐 가능성 중에 하나다. 이러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인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핵 무기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게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되게 파괴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취해야 되는 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 뭐 저는 여기- 사실 네. 맞아요. 사실은 네. 그 이제 1945년에 처음 이제 터졌잖아요. 일본에서. 네. 그런데 그거는 그때는 몰랐지만 두고두고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 거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고 네. 그 불가역성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네. 핵무기 감축이라든가 뭐 그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축이라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군비 경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비축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고 네.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태도를 견지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에서 정말 그거에 목매달면서 하고 있는 전략적인 자기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합의된 목소리가 보면 그것은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것으로 계속 더디지만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뭐 정말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게 소수에 불과하고 네. 아주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뭐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견지하는 전체적인 태도나 네. 결정은 항상 지금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네. 심지어 북한조차도 평화를 그렇죠. 내세우고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역적인 핵무기를 본 인류가 네.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지난 한 5, 60년 동안을 왔다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인류의 운명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인류의 운명은 희망적일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다시 처음에 그 우리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은 두 원자가 그렇게 해서 만난 게 해필 여기서 벌어졌어.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라던가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결국 네,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초경제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초결정론이면 이제 이러한 일련의 우주론적인 사건들이 네. 다 이제 어쨌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구는 뭐 가만히 잘 살아도 태양이 그럼 맞아요.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결정론을 다룰 때 그 초결정을 뭐 부를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간 이 텀에 따른 결정론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죠. 뭐 곧- 태양계 그러면 터지면 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앤드리안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인간에 대해서 우습게 아니요 모르겠어요. 좀 다른 표현인데 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들의 집합에 불과한 인간이 멸망의 위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원자의 집합 이런 것들을 그 인간이 과연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은 뭐 아무튼 자격이 있는가 혹은 어쨌든 그런 거에서 또 멸망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또 가능한가? 물론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 앤드리안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 것이고 이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핵이 중심이고 아까 처음에 미영님이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우리에게 한 거는 그 기후 위기잖아요. 네. 그 기후 위기도
뻔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불가역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태도나 이 대응하는 그 시간적이거나 뭐 물량적인 것은 못마땅하고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네. 어쨌든 모든 것이 견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제가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좀 이렇게 회의주의자인가. 그런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되게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양이 그러면 끝인데 아니, 이 그거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박사님을 만나서 알게 되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렇게 해봤자 태양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폭발하면 다 끝인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미리 네. 말씀드린 게 이제 길게 이렇게 봤을 때 초결정론이라서 뭐 아까 진짜로 우주의 모든 것들이 경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파인만이 얘기했던 그게 중에 그 역사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근데 평행 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는 똑같고 그 과정에 이르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해서 뭐 역사 총합 이론 이런 걸 내세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평행 우주에서의 모순 같은 것들이 통합되고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초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만약에 하든 말든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은하의 운명에 결정돼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뻔히 가는 거고 그 안에 태양계의 운명이 있고 그 안에 지구에 거기에 종속된 운명이 있고 그 속에 우리 세대의 운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 보면 네. 전체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는 네. 우리들이 운명을 개척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살뜰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랑 생각해보면 아주 극단적인 회의론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네. 면에서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되게 잘 배려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생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그 갈다에 이렇게 접속하면서부터 그 천문학자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약간 알게 되고 그게 평소에 얘기하시는 거에도 약간 반영이 되는 맞아요. 것도 이제 사실 알게 된 것도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천문학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거잖아요. 인간이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너무 하찮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표현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찮아서 다행이라는 생각 더하기 그게 어떤 무력감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행복한 것을 맞아요.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 행복함이 개인의 행복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행복함을 추구하는 게 훨씬 우리가 전체가 생각하는 그런 뭐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천문학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천문학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네.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훨씬 더 그런 근본적인 것에 기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늘 훈련받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약간 부족하지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술적 사춘기? 아, 기술적 사춘기 이제 그 앞에서도 계속 몇 번 나왔는데 뭐 같은 거잖아요. 인간은 뭔가 어떤 엄청난 도구를 가지게 됐는데 그걸 잘 다룰 수도 없으면서 그 사춘기에 뭐 아무튼 끓는 피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휘둘러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가 이제 그 바닥으로 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다시 기술 사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때가 올 것 같긴 한데 네. 전 이 단어가 되게 멋져요.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우리를 지금 규정하는 게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그 책 읽을 때 굉장히 인상 네. 깊었고 이 시리즈에서 언젠가 한번 네. 또 다루겠지만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얘기할 때 그쵸. 정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진짜 이제 그 수렵 채집과 그것에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각의 순간에 서 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막 이런 네. 거잖아요. 그쵸. 이 아까의 뭐 그런 천문학에 대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그 원자 두 가지가 태어나고 만나는 것으로 풀었던 맞아요. 이 장은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구성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우와 막 이런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이 챕터에서 문장을 저는 이걸로 한번 뽑았어요.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물리학 지식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따라야 한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게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 사춘기로서 모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와 그걸 이제 알고 나서 그거의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견하면서 그럼 또 그 다음에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서 아는 걸 이해하는 건 과거의 것으로 지금 알게 된 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끊임없이 그렇죠. 추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챕터가 갈수록 네.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고민할 게 점점 많아지네요. 고민할 게 점점 네, 많아지면서 과학적 지식은 뭔가 얘기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알림도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